을 냅시다. 알겠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설명이 조금 너네가 듣기에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이 뒤에 내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이제 뒤에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 사용 안 합니다. 알겠어요? 뒤에 내용 배우고 난 다음엔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문제를 풀면은 조금 훨씬 더 쉬워요. 일단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대표용 2번 문제요. 선생님이 풀어주긴 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내가 지금 풀어주는 방법대로 절대로 사용하지 이렇게 안 풀어요. 알겠지? 뒤에 이게 지금은 이제 니네가 배운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이 문제 푸는 동안에 스트레스 받고 뭐 어렵다라고 느끼겠지만 뒤에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쉽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대표용 2번 문제의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루트 81이에요. 근데 저 앞에 숫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 했죠. 여기도 2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 앞에서 배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하면 저 녀석은 4제곱근, 자, 81은요, 3의 4제곱이더라고 고칩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여기 3 있고, 여기 2 생략되어 있는 거라 그랬지? 그 6끼는 6제곱근이 됩니다. 그죠? 6제곱근이 되고, 256은 2의 몇 제곱이냐? 2의, 어떻게 12제곱이야? 256이. 512가 9제곱이니까, 이건 8제곱이네요. 그죠? 자, 이 녀석은 2의 8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자, 여기는 숫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 녀석은 6제곱근. 자, 4는 2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제곱근 속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거듭제곱, 소인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합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서 얘랑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됩니다. 여기도 얘랑 약분하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3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4제곱근 똑같이 있죠? 맨 앞에 게. 4제곱근 4제곱 똑같이 있으면 여기 숫자가 똑같을 때 이렇게 지워진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거는 3 곱하기가 되고, 자, 뒤에 있는 두 개 먼저 계산할 거야.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 두 개를 먼저 계산할 건데, 근데 여기 지금 세제곱근 똑같은 제곱근이기 때문에 같은 제곱근 속에서 2의 4제곱에 나누기 2의 1제곱이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3 곱하기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이 앞에 있는 숫자랑 요 속에 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이렇게 지워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 녀석이 3 곱하기 2가 되고, 정답이 6이 된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자, 지금 너네가 이제 좀 제한적으로 배웠을 때, 이제 이 녀석을 푸는 방법이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봅니다. 243이네요. 243은 3의 5제곱이죠. 자,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고쳐보면은, 세제곱근 다 소인수분해 합니다. 3의 5제곱 곱하기, 자, 세제곱근. 야, 이 18이다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자, 나누기. 요 앞에 지금 숫자 아무것도 안 써있는 루트는 2 생략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이 6제곱근. 자, 36이다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정확히는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요. 이 녀석을 내가 선생님이 6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일단. 됐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뭐 건들지 않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요거 세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다 세제곱근이에요. 다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 속에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3의 5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나누기 6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나누기 6이라고 하는 게 2 하나, 3 하나씩을 없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녀석이 세제곱근 3의 6제곱이 됩니다. 여기 됐죠? 근데 이 3의 6제곱이다라고 하는 게 3의 제곱의 세제곱이고요. 그때 여기 밖에 있는 3이랑 속에 있는 3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진다라고 생각하면은 3의 제곱이 나오고, 그래서 9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보도록 가면은 지금 거듭제곱근이 숫자가 다른 거듭제곱근이 막 있는데요. 거듭제곱근을 쪼개서 쓸 거예요. 찢어서 쓰면은 첫 번째 있는 건 뭐가 되냐면, 잠깐만. 주머니가 너무 많아.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뭐가 되냐면은 4제곱근, 5제곱근 A. 분모는 4제곱근,
세제곱근 A가 돼요. 자, 두 번째 있는 거는요. 세제곱근 4제곱근 A가 되고 분모는 세제곱근 5제곱근 A가 됩니다. 자, 곱하기 5제곱근 세제곱근 A가 되고 5제곱근 4제곱근 A가 돼요.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제 거듭제곱근을 쓸 때에는 앞에다가 쓰지 말고 위에다 조그맣게 써야 된다 그랬어요. 알겠죠? 이거 안 지키면 니네 개수랑 헷갈려요. 조심하시고. 자, 그때 여기 요것들 곱해질 수 있고 이것들도 곱해지고 얘들도 곱해지고 얘들도 곱해지고 요것들도 곱해지고 요것들도 곱해지잖아요. 그죠? 싹 다 곱해봅니다. 그러면 20제곱근 A 12제곱근 A 곱하기 12제곱근 A 15제곱근 A 곱하기 15제곱근 A 20제곱근 A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싹 약분이 돼요.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됩니다. 싹. 그죠? 그래서 는일 이렇게 되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거듭제곱근 속에 거듭제곱근 여러 개 들어있는데요. 이 앞에 숫자가 이제 2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일단 쪼개서 써볼게요. 그러면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A 루트 A예요. 맞나? 너무 복잡해서.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앞에 지금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두 개는 곱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세제곱근 A 곱하기 6제곱근 A 루트 A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세제곱근 A 곱하기 6제곱근 A 곱하기 6제곱근 루트 A라고 이렇게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쪼개서 쓴 거예요. 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두 개로 쪼개서 썼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또 여기 앞에 숫자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둘은 또 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제곱근 A 곱하기 자 6제곱근 A 곱하기 18제곱근 A다 라고 이렇게 3개로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3과 6과 18의 그 최소 공배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18이죠? 그래서 여기에 약분이 아까 여기 앞에 어딘가에서 약분이 가능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숫자 1이 있는 건데 이 밖에랑 속에다가 얘는 곱하기 6씩 해주고 얘는 곱하기 3씩 해줄게요. 여기 1 있는 건데 곱하기 3씩.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12제곱근 A 6제곱 곱하기 12가 아니라 18제곱근. 자, 18제곱근 A 6제곱 곱하기 18제곱근 A 3제곱 곱하기 18제곱근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제곱근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합쳐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제곱근 속에서 A 6제곱 곱하기 A 3제곱 곱하기 A 1제곱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18제곱근 속에 A의 10제곱이 오게 되고요. 이때 이 18과 10을 이렇게 약분해주면은 9제곱근 A 5제곱이다. 이렇게. 뭐요? 왜 틀렸지? 계산 실수했나? 세제곱근 A 6제곱근 A 이거 왜 12지? 6이 12인데 18이라고 적었네? 여기 6이 12인데 18 적었죠? 근데 푸는 법은 똑같습니다. 다시 풀어줘야 돼? 다시 풀어줄까? 다시 풀어달라는 것 같네요. 다시 풀게요. 근데 여기 저기서 6이 18인데 곱하기 2를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 6, 2 하면 여기 12제곱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곱하기 3씩이 아니라 얘는 이제 최소 공배수를 만들려면 여기에 곱하기 얘는 4씩 해줘야 되고 얘는 2씩 해줘야겠네. 이렇게. 그지? 그럼 다시 12제곱근 A 4제곱에 곱하기 12제곱근 A 제곱이 되고 곱하기 12제곱근 A다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같은 제곱근이니까 한 번에 12제곱근 속에 한 번에 쓰면 A 4제곱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A다가 되고 그러면 12제곱근 A 7제곱이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 페이지에서 푼 방법 있잖아요.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니네 이거 이렇게 안 풀어요.
알겠죠? 절대 이렇게 안 풉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푸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중요한 방법은 아니에요. 자, 넘어가면 이제 A의 0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나한테 수학 꾸준히 들은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가르쳐 줍니다. 또 나한테 배웠잖아. 네. 그죠? 중2 애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중2가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요거를 지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쫄지 말고요. 0제곱이다라고 하는 거에.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우냐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A의 M 빼기 N제곱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A의 N 빼기 M제곱 분의 1이 되기도 한다라고 배워요. 언제 이렇게 되냐면은 M이 N보다 클 때, M과 N이 같을 때, M보다 N이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갖는다라고 배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의 3제곱, A의 5제곱이라고 합시다. A의 5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해라 그러면 A제곱이다. 하잖아, 다들. 그지?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하라 그러면 A의 제곱분의 1이다. 이걸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것분의 1, 앞에 거 숫자가 크면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뺀다라고 하는데, 자, 이 개념을 알면 더 이상 이제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위에 있는 두 가지 개념을 알면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무조건 A의 M-N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지 않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해 설명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을 하면 같은 밑과 같은 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1이다라고 배웠지만, 자, 사실은 이게 어떻다라는 거야? A의 3 빼기 3 해서 A의 0제곱인 거고 그래서 1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여러분들이 A의 3제곱에 곱하기 A 3제곱분의 1 해가지고 약분 되니까 1이다라고 했지만, 이 과정은 이제 앞으로 생략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나누기가 있을 때 지수에서 빼기를 해주고 0이 나오면 무조건 1이다라고 암기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녀석 가져와 볼게요. 얘네들 보고 A 3제곱 나누기 A 5제곱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A 3제곱 곱하기 A 5제곱분의 1을 하고 여기서 약분을 해가지고 분모에 A 제곱이 남았으니까 A 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그전엔 풀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풀지 말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같은 경우에 A의 3 빼기 5제곱이고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생기는데 얘가 A 제곱분의 1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어떤 규칙을 갖느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지수의 마이너스로 인해서 뭐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역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가 된다라고 암기하자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을 플러스 2제곱으로 고쳐주면서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역수로 만들어주자 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A의 예를 들어 7제곱 나누기 A의 10제곱 같은 경우엔 A의 7 빼기 10제곱이고 A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 지수가 음수니까 역수로 바꿔주면 A 3제곱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앞으로 이게 계산하는데 훨씬 빨라. 7이 클까 10이 클까를 고민하는 건 중2 때 끝났어야 돼. 알겠어요? 역수로 바꾸는 것도 중2 때 끝났어야 돼. 알겠지? 지금은 그냥 빼면 됩니다. 알아들었죠? 넘어갑니다. 자, 지수법칙 넘어갈게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지수법칙이에요. 자, A의 n분의 m제곱의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n분의 n제곱의 정의는요, 여러분들이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앞에서 배웠던 이 거듭제곱근 있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거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3을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배웠어요? 3이 된다고 배웠어요. 왜요? 제곱이랑 루트랑 꺾여져서요. 근데 그게 수학적이에요? 전혀 수학적이지 않죠. 제곱이랑 루트랑 꺾여진다라고 하는 게 수학적인 표현입니까? 응? 자, 너네 루트 3이다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3의 정의를 뭐라고 배웠어요? 루트 3의 정의? 제곱해서 3이 되는. 그렇지. 야, 제곱하여 3이 되는 수 라고 배웠어요. 그지? 그래서 루트 3이다라고 하는 기호를 처음 배웠을 때 이제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 제곱하면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만드는 기호라고 배우죠. 맞습니까? 그래서 루트 3을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과정 속에서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기호가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전혀 수학적이지 않죠. 그죠? 자, 그랬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이거를 받아들일 사고 능력이 안 됐다는 거야. 뭐를 받아들일 사고 능력이 안 됐다는 거냐면 이 A의 이 지수 이치에 유리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중3 학생들의 뇌 발달에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위에 계신 높으신 양반들이 만들어낸,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호 같은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 저기에 유리수가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서, 사실 루트 3이다라고 하는 건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했을 뿐 실제로 얘가 의미하고 있던 건 3의 2분의 1제곱입니다. 3의 2분의 1제곱. 자, 여러분들 제곱이랑 루트를 이렇게 지우는 이거를요,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부르지 제곱근의 법칙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네. 수학에서 이제 성질과 법칙은 다르죠. 법칙은 하나님이 와도 못 바꾸는 걸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수는요, 지수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루트 3을 제곱을 해서 얘가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3이 된다라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루트 3이 3의 2분의 1제곱이었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지수에 곱이 생기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그래서 3의 1제곱이 된다라고 푸는 게 옳았던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너희들한테, 중학교 3학년 찌질이들한테 3의 2분의 1제곱을 가르치는 순간 애들은 멘붕이야. 와, 2분의 1제곱이라고? 그런 게 가능해?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5제곱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가능해. 그럼 더 충격이야. 마이너스 5제곱도 가능하다고요? 막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근데 사실은 너희들한테 2분의 1제곱을 이해시키는 것보단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중3 때는 너희들한테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했던 거야. 알겠죠? 근데 뭐 앞으로는, 선생님 그럼 앞으로는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나요? 아니, 사용해요. 왜냐면 루트를 사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 익숙하고요. 사용하긴 하는데 루트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새롭게 잡자는 거죠. 루트 A는요, A의 2분의 1제곱이란 거예요. 이걸 새롭게 잡자는 거지. 알겠지? A의 2분의 1제곱을 표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루트 A를 사용했어요.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1제곱이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가면서 지웠던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얼마나 이제 비수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저것의 정의를 알게 됐어요. 근데 너네들은 이제 그냥 기본적인 중3 때 배웠던 제곱근 말고 거듭 제곱근을 배웠잖아요. 맞아요? 저거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잠깐 볼까?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 2라 그랬죠?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기 숫자 똑같으면 이렇게 지워진다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지? 자, 근데 이게 가능해? 이게? 이렇게 지워지는 게 수학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세제곱근이 사실 뭐였냐? 세제곱근이 3분의 1제곱이었던 거야. 왜 얘가 3분의 1제곱이냐?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이 루트 앞에는 2가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제곱인 거고요. 알겠죠? 세제곱근은요, 앞에 3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2의 3제곱의 3분의 1제곱이 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수법칙에 의하면 얘네들은 서로 곱해지기 때문에 1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2가 됐던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서
자, n제곱근 a를 앞으로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라고 생각하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n제곱근 a를 a의 n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지수법칙 나옵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지수법칙 그대로고요. 0제곱은 1이다와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가 된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복잡한 거듭제곱근의 계산. 이거 앞에서 풀었던 어디 갔어? 대표유형 2번 문제랑 비슷하죠? 맞아요? 대표유형 2번 문제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내가 지금 풀어주는 방법으로 니넨 풀 거야, 이제. 대표유형 2번 풀듯이 안 풉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방법은요. 야, 복잡한 거듭제곱근은요. 다 어떻게 풀면 풀리냐면 지수를 유리수로 바꿔서 풀면 다 풀려요. 지수를 지수의 분수화하라는 거야. 지수를 분수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지? 지수를 분수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분자 먼저 고쳐봅니다. a의 4분의 3제곱이에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냥 앞에 있는 게 내려오면 돼요. 자, 곱하기 a의 6분의 1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뭐 있어요? a의 3분의 2제곱 있죠. 맞나요? 자, 근데 분모에 있다는 건 얘를 나눴다는 거잖아. 나눴다는 건 지수에서 빼기지. 맞아요? 소영아, 그만 졸고요. 여기 서서 들어요, 졸리면. 자, 그러면 a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1제곱 나누기 a의 3분의 2제곱이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4분의 3제곱 더하기 6분의 1제곱 빼기 3분의 2제곱인 거지. 맞나요? 이제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건 생략할게요. a의 4분의 1제곱이 나온답니다. 얼마나 쉬워? 훨씬 간단하지. 맞아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풀게 될 거고요. 언니, 자꾸 졸 거야? 저 지금 완전 그래? 깼어요. 깼어요? 네. 알았어요. 자,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추천하는 방법은 루트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는 속에 있는 루트부터 벗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속에 있는 루트부터. 그래서 자, 겉에 있는 루트는 건들지 않을게요. 근데 속에 있는 루트를 벗길 건데요. a제곱 b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ab제곱의 3분의 1제곱입니다. 물론 겉에 있는 거 먼저 벗기는 게 쉬운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속에 거부터 벗기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하면 자, 여러분들 이런 지수법칙 알죠? a 곱하기 b의 n제곱이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이 지수법칙에 의하면 2분의 1제곱이 a한테 b한테 3분의 1제곱이 a한테 b한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루트 a의 1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이고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3분의 2제곱이 생기죠. 이렇게. 자, 근데 나누기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에 의하면 빼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루트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a의 1 빼기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 빼기 3분의 2제곱이 생겨요. 자, 그러면 루트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b의 이거 뭐냐 이거 6분의 2 빼기 6분의 4니까 맞나? 6분의 3 빼기 6분의 4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이렇게 돼요. 됐죠? 자, 이제 저 겉에 있는 루트를 벗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네가 초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천천히 많은 식을 넣어서 풀어주는 거고 너네 익숙해지면 이거보다 식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야 돼요. 암산이 좀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의 2분의 1제곱이 생기겠지. 그지? 그럼 이제 요 2분의 1제곱이 이렇게 곱해지니까 그러면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2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제곱이 생기고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2분의 1제곱. 자, 이렇게 정답 찾아주면 됩니다.
안 어렵죠? 네.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어서 많이 본 거예요. 이 형태. 이거 너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봐온 형태죠.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본 거야. 뭐냐면 이게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곱셈 공식과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식을 전개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있는 거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합차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a-b 곱하기 a 플러스 b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는 이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 앞에 있는 두 개 볼게요. a의 4분의 1제곱이 앞에 깔렸고요. b의 4분의 1제곱이 뒤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플러스랑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건 합차 공식이야. 그치? 그럼 앞에 놈이 누구냐면 a의 4분의 1제곱이 앞에 놈이니까 이것의 제곱에서 빼기 b의 4분의 1제곱이 뒤에 놈이니까 이것의 제곱을 한 개 앞에 거 두 개 계산한 거고 그 뒤에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이 따라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지수법칙에 의하면 얘네들은 서로 곱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약분, 얘네들도 곱해지는 관계니까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a의 2분의 1제곱 빼기 b의 2분의 1제곱이 되고 그 뒤에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이 생기니까 또다시 합차 공식이죠. 자, 그러면은 앞에 놈이 a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앞에 놈의 제곱 빼기 뒤에 놈의 제곱이다라고 한다면 또 지수법칙에 의하면 또 약분. 자, 그러면 a 빼기 b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셈 공식은 너네가 뭐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a-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괄호를 왜 벌써 닫아? 자, 플러스 b 제곱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된다는 요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기억나요, 이거?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녀석에 자, 이거 치환을 좀 해볼게요. 이거 좀 복잡해서. a 세제곱분의 1을 지금부터 a라고 치환하고 b 마이너스 3제곱분의 1을 지금부터 b라고 치환해보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 마이너스 b 여기는 a 제곱이야.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b 플러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건 b의 제곱이다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곱셈 공식 그대로가 나왔고 이 녀석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인데 a랑 b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a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야. 지수법칙에 의하면 얘네들은 약분 곱해지니까 그러면 a 빼기 b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 a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정도로 써주셔도 괜찮고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비용 5번 문제 보도록 하시면, 자, 또다시 곱셈 공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1, 2년 한 게 아니니까, 곱셈 공식이 또 나왔다라는 걸 딱 느꼈을 때, 무슨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곱셈 공식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로. 그러니까 너네가 까먹었을 수 있는 그 곱셈 공식 문제가 지수법칙에서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이 정도는 애교지. 왜냐면 이건 금방 하는 거잖아. 자, 일단은 너네가 이거를 봐야 될 때 지금 그 1번 보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준 힌트랑 1번 보기를 보고 얘네들이서 서로 어떤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치 a-b는 4라고 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로 봐야 돼요.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야. 왜냐면 여기 2분의 1제곱 있고 여기 1제곱 있는데요. 2분의 1제곱의 제곱을 하면 1제곱이 되는 형태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것은 또 여기 위에 양변 제곱해서 가지고 풀었잖아요. 그죠? 이제 요것도 이제 위에 양변 제곱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걔가 16이어야 되죠? 그지? 자, 그럼 실제로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 됩니다. 설마 완전 제곱식 못하는 친구는 없죠? 자, 앞에 놈에 제곱하면 a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은 16이다가 나와요.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하면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로 지수가 더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0제곱이다가 나와. a의 0제곱. 0제곱은 항상 1이죠? 앞에서 배웠죠? 그럼 정리해볼게요. a 빼기 여기 이만큼이 이제 1 나오니까 2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16이다라는 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만 이항시키면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18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1번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번을 바라봤을 때 문제에서 준 힌트랑 2번을 바라봤을 때 너희들이 얘네가 어떤 관계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a-b를 4라고 주고 이럴 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찾으라는 문제의 관계다 라고 바라봐야 돼요. 왜냐면은 2분의 1제곱에 세제곱을 해주니까 2분의 3제곱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녀석을 세제곱해가지고 찾아주는 관계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이 녀석은요 a 마이너스 b의 곱셈공식 변형공식에 이런 게 있어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플러스 3ab의 a-b.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게 있죠. 나도 헷갈려. 봐봐. 니네 이거 기억나니? 아래 봤어요. 아, 아래 봤어요? 이거 봐요. 나도 헷갈려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고생공식 정리 좀 해놔야 돼요. 알겠지? 선생님인 나도 헷갈립니다. 오랜만에 이런 고생공식 만나면.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A자리랑 B자리 지금 곱셈공식 자체를 쓴 게 이건데 우리가 이걸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 A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A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세제곱에 플러스 3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자, 공식대로 대입을 했어요. 그죠? 자, 이제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얘가 4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은 4의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볼게요. 요거. 자,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 두 개의 지수를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 더하면 0이야. 그러면 a의 0제곱이 생기고 이건 1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만큼은 어차피 1이니까 봐줄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 더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자, 이제 여기 보실 건데 여기는 문제 줬죠? 4라고 이렇게. 그래서 64 더하기 12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재밌죠? 자, 이 지수법칙, 이 지수 부분에서는요, 곱셈공식 진짜 많이 이용되고요. 특히 많이 이용되는 게 얘들아 세제곱 공식들 있잖아요. 세제곱 공식들. 세제곱해가지고 찾는 공식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수학 상이라든가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학 공식, 곱셈공식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또 암기해야 돼요. 한 문제 출제됩니다. 한 문제. 곱셈공식 이용하는 거. 어떤 곱셈공식을 쓸지 몰라요. 근데 곱셈공식 이용하는 거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유리화도 시켜요. 유리화도 근데 곱셈공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리화도 어떤 유리화를 시키냐면 여기 이제 문제 사라졌나? 유리화도 사라졌네. 저기를 시켜요. 거듭제곱, 그러니까 이 세제곱 공식을 이용한 유리화 이런 걸 시켜요. 아시겠지? 자, 대표형 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과 3의 5제곱과 5의 5제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거지. 네. 그죠? 자, 2의 3제곱과 2의 4제곱과 2의 5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거지. 자, 위에 것과 아래 것의 비교 방법이 달라요. 위에 거는 지수를 통일했죠. 아래 거는 밑을 통일했습니다. 뭐가 더 쉬울까? 가능하다면 밑을 통일하는 게 쉽겠지.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오지. 그지? 자, 뭐가 더 어려워요? 지수를 통일하는 게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까요? 이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되도 않게 밑을 통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합니다. 알겠죠? 그냥 우리는 딱 문제 받으면, 아, 지수 통일해야겠구나, 라고 아예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성준이 알겠어요? 네. 그래요. 하품해요. 네. 졸려요? 네. 자고 싶어요? 네. 영원히 재워줄까요? 아니에요? 자, 세계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를, 얘들아,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만큼 멍청하게 푸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거듭제곱근은 다 지수의 유리화를 해줘야 됩니다. 유리수화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은 3의 4분의 1제곱입니다. 두 번째 녀석은요, 2의 3분의 1제곱이죠. 세 번째 녀석은 6의 6분의 1제곱. 야, 마치 여기에 3 써있고 2 써있는데 얘네들을 곱하면 6이 되기 때문에 이 밑을 가지고 푸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지? 자, 지수를 통일을 할 건데요. 4와 3과 6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통일해 볼게요. 자, 3의 12분의 3제곱, 2의 12분의 4제곱, 6의 12분의 2제곱입니다. 자, 분모를 통일했죠? 이거 이제 거듭제곱근으로 씌울게요. 그러면 12제곱근 3의 세제곱, 12제곱근 2의 4제곱, 12제곱근 6의 제곱. 자, 같은 제곱근을 씌워놓는 게 성공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저 속에 들어있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얘는 27, 얘는 16, 얘는 36. 그럼 얘가 1바로 크고, 얘가 2바, 얘가 3바. 오케이? 왜요? 아니에요. 쉽죠? 자, 그 다음에 또 지수법칙이 또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지수법칙. 자, 이제 지수를 점점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너네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수의 자연수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거기를 이제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고,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고,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해당 교재의 3단원의 함수 범위까지 확장시킬 거라 그랬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가 실수일 때도 지수법칙은 성립한다라고 우리는 저기 해주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수가 실수일 때는 유리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루트 2분의 1제곱 같은 거는 정의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수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가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게 나왔으면 그 위 어딘가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더 이상 풀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 이런 거는 없는 수예요. 알겠죠? 여기가 음수가 들어갈 때는요, 여긴 반드시 그 정수. 근데 정수가 아닌 수가 들어가 있는데 밑에가 음수가 나왔다. 그럼 니네가 문제 풀다가 어딘가에서 잘못 푼 거야. 알겠지? 딱 멈추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표형 7번 문제 보시면, 자, 대표형 7번 문제도 시험 문제 출제율이 꽤 높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가 시험 보면은 그 중에 5개 이상의 학교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뭐로 나오냐면, 니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험 문제 유형 있죠? 제일 싫어하는 분. 제일 좋아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이거 나오면 막, 또 나왔다! 하면서, 그죠? 너네가 막 문제 풀다가, 확실한 건 니은이 맞는 걸 알겠는데, 기억이랑 디귿을 모르겠는데, 니은이 맞는 걸 알겠을 때 보기를 보면은, 기억니가 난 뒤에는. 니은이 들어있는 게 3개나 있어. 그래서, 씨발, 모르겠다 해서, 막 열심히 하다가, 기억이 틀린 거 알겠어. 그럼 이제 기억이 틀렸고, 니은이 맞고, 디귿은 모르겠어. 제발 답에 있어라 하고 보면은, 니은과 니은 디귿이 있죠. 거기에. 그죠? 어쩜 그렇게 사람 심리를 잘 이용하는지. 그죠?
진짜 나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막 29번 30번 물어보는데 29번 30번이 기억력 디귿 문제야.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문제를 풀다가 그러니까 20, 21번 근데 막 문제 풀다가 아 이쯤 되면 그냥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 디귿까지 가기 싫어. 그래서 기억과 니은까지만 찾았어. 디귿까지 가기 싫은데 보기를 보면 꼭 디귿도 봐야지 할 수 있게 보기를 만들어놨어요. 그죠? 여기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진입한별이라고 하죠. 진입한별 문제로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되게 귀찮거든요. 자, A의 2x제곱이 2일 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이거 감이 오겠지만 그냥 어거지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래서 자, A의 2x제곱을 어떻게든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기 속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는데 1에 마이너스 2x제곱 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A의 마이너스 6x제곱 분의 1이다가 돼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A의 2x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아이고 3이 왜 나와? A의 2x제곱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볼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잖아.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근데 A의 2x제곱이 2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2를 대입을 해야지. 그치?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제곱분의 1이다가 되겠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지수가 음수면 역수라 그랬지. 그래서 이게 음수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역수로 만들어주고 양수로 바꿔주면 정답은 8. 알겠죠?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런 형태. 이거나 이거 형태 잘 보세요. 분모분자에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리냐면 거의 대부분 분모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하면 거의 풀려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게 아니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곱셈 공식까지 갈 정도면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고 이 형태를 잘 보세요. 이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는 가운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분모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하면 거의 풀려요. 근데 그래도 안 풀리면 곱셈 공식 들이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 분모분자에 A의 X제곱 곱해가지고 이렇게 분배해주면 자, A의 2X제곱 되고요. 빼기 얘랑 합하면 0 돼요. 0. A의 0제곱이다가 생기는데 걔는 1이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자, 분해. 자, 분자수 곱해주면은 A의 2x제곱 되고 더하기 또 얘랑 더해야 되는데 더하면 또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1. 근데 A의 2x제곱이 2래매.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2 빼기 1분의 2 더하기 1. 그럼 3. 알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곱하세요. 자, 그러면 A의 2x제곱 더하기 1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이랑 x제곱 곱하면. 그죠? 자, 분해. 여기 위에다 곱하면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되지. 얘랑 더하는 관계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됩니다. 자, 얘는 조금 더 손을 봐줘야겠네요. 그러면 A의 2x제곱 더하기 1 분해 A의 4x제곱은 어거지로 2x제곱 만들어줘야 되니까 A의 2x제곱의 제곱이라고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은요. 음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걸 양수로 바꿔주면 문제의 힌트가 되니까 A의 2x제곱 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꿔줘. 그리고 여기는 요 A의 2x제곱짝에다가 다 2 대입해 주시면 2 더하기 1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다가 돼요. 그러면 3분의 2분의 9다가 되나? 지겼다. 와, 2분의 3. 암산 지겼죠? 그죠? 제곱과 분수와 자연수의 합을 동시에 했어. 이 정도면 뭐 영재네, 영재. 그죠? 네. 응.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요 형태 잘 기억하세요. 요 형태. 자, 그 다음에 대표형 8번 문제 볼게요. 대표형 8번 문제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풀이 방법이
밑이 서로 다른 시계값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책에 로그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책 다 있죠, 그죠? 47쪽 펴봐요. 47쪽. 자, 47쪽에 대표 유형 17번 문제 보세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대표 유형 8번 문제를 보세요. 똑같죠? 숫자만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47쪽의 대표 유형 17번이랑 27쪽의 대표 유형 8번이랑 숫자만 다르지 문제가 똑같아요. 오케이? 이 말은 이 유형의 문제는 니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골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난 지금은 지수를 이용을 해서 풀어줄 거고 뒤에 가면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줄 건데 원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을 이용해서.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로그를 이용해서 풀려고 해. 근데 로그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요. 자, 자, 나도 로그를 이용해서 많이 풀어요. 근데 로그 자체가 좀 어려워서 학생들이 로그를 이용해서 도전했다가 개 털리고 지수를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아니에요. 집에 가고 싶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 끝내야지. 이거 맞아요. 마지막 페이지야. 너무 일찍 끝나는데? 로그도 좀 해야겠다. 네. 자, 볼게요. 왜, 형준아? 네. 왜 이빨 악무냐? 방금 그랬어요. 왜 이빨 악물어? 문제 아유. 받을 때한 특유 표정이. 그래? 이거 무서워가지고 수업하겠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가 아니라 지수와 실수를 합쳤네요.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켰잖아요. 네. 그죠?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켜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A는 B다가 있으면 A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A의 세제곱은 B의 세제곱이다를 열심히 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죠? 근데 이런 거 말고도요. A는 B다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B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동시에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양변에 실수의 형태의 같은 거듭 제곱을 해주는 게 가능하다 이거야.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1번 문제 양변에 a분의 1제곱씩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a 이렇게 약분이 사라지고요. 1.24는 100의 a분의 1제곱이다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기는 양변에 몇 제곱씩 해주겠냐? b분의 1제곱씩 해주겠지? 네. 여기도 이렇게 b분의 1이랑 b가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그러면 0.0124는 100의 b분의 1제곱이다. 자, 학생들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는 다 만들어요. 근데 이걸 못 만들거든요. 지수 법칙에 의하면 a분의 1제곱과 b분의 1제곱이 서로 빼기가 되려면 나눠야 돼요. 다시 a분의 1제곱과 b분의 1제곱이 빼기 관계가 되려면 나눠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a분의 1제곱, b분의 1제곱은요. 자, 100의 a분의 1제곱 나누기 100의 b분의 1제곱을 해줘야 100의 a분의 1제곱 빼기 b분의 1제곱이 생겨요. 네. 근데 100의 a분의 1제곱은 요거잖아. 1.24 나누기, 자, 100의 b분의 1제곱은 0.0124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100분의 124
곱하기 124만. 맞나요? 자, 그럼 약분 때려볼까? 약분 하면 100. 은호야 졸려? 아니요. 자, 그랬을 때 얘랑 같은 수여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 1 있죠? 그래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 오케이? 네. 이게 이제 지수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런 형태. 자, 너네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걸쳐가지고 A는 B는 C 꼴의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예요? 뒤에다가 는 K라고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똑같아요, 여기도. A는 B는 C 꼴이잖아. 는 K라고 붙이면 돼요. 그러면 4의 X제곱은 3의 Y제곱은 12의 Z제곱은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4의 X제곱은 K다. 3의 Y제곱은 K다. 12의 Z제곱은 K다야. 그러면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4는 K의 X분의 1제곱이다. 3은 K의 Y분의 1제곱이다. 12는 K의 Z분의 1제곱이다. 자,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놨어요. 이제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만들었는데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어떻게 만드느냐? 얘랑 얘를 서로 곱하면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생기고 4, 3, 12다 이거야. 근데 그 12가 여기 있네? 는 K의 Z분의 1제곱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의 지수를 비교하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Z분의 1이다 같다라고 하는 걸 보인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들으셨나요? 자, 이게 이제 지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또 로그를 이용해서 똑같은 문제 다시 풀게 되는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가르쳐준 방법을 통해서 K의 X분의 1제곱, K의 Y분의 1제곱, K의 Z분의 1제곱을 만드는 건 다 해요. 근데 니네 시험 문제에 실제로 이 정도로 쉬운 요거나 요거 정도로 이 정도로 쉬운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시험 문제에는 뭐 예를 들면은 A분의 3 빼기 2B분의 5 막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뭐를 어려워하냐면 K의 A분의 1제곱, B분의 1제곱, C분의 1제곱을 찾았는데 뭐 C분의 6,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내기를 어려워해요. 어렵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얘한테는 세제곱 해주고 얘한테는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해주고 얘한테는 6제곱 해줘가지고 다 곱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지수에 얘가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지수로 풀려고 그런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돼서 좀 어려운데, 로그를 풀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까지는 없게 돼요. 근데 로그 자체가 어려워요. 그때 대신에 뭐 방법이야 자유겠지만 지수로 푸는 방법 지금 선보여준 거고, 뒤에 가면 로그로 푸는 방법 또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지수 끝났나요? 네. 오.